예, 안녕하십니까. 3장 2차원 운동에 대해서 강의 3주차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주만 하고 온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아직은 그 문제가 좀 더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2주 더 연장해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 영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잘 이용한다고 하면은 꽤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나 이런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강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돼서 교육을 하게 됐을 때도 이런 이제 전염병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별학습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학습을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들은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을 계기로 교육에서의 나름대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하길 바랍니다. 자, 2차원 운동은 1차원 운동에서의 약간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요약하고 리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였어요. 속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관계,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강의했던 시트를 그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그림처럼 화살표는 여기서 이제 속도를 나타내 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속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등속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게 이제 등속 운동의 특징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 운동인데 가속 운동은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처럼 빨간색의 속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 커지는 정도가 일정한,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이 아니라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속도의 부호와 속도의 부호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다,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뭐냐면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1에서 2로 3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도 증가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속도는 오른쪽으로 가야 커지는 거니까 이것도 모두 속도가 커지는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음에 0인 경우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서 3이었다가 2였다가 1로 가거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거나 이것도 모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까지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는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뒤로 가면서 빨라지는 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일 때 운동 방정식, 요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외워야 되냐 물어보는데 외울 것도 없죠. 몇 개 안 되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기도 하고요. 시험이나 다른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식을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 붙였다가 계속 옮겨 다니면서 붙여놓고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 보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을 왼쪽에다가 다시 쓰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 속도는 V0라고 한 거는 요건 처음 속도, 여기 5가 오리진의 5 또는 숫자 0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처음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더하기 AT. 그런데 요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왔다고 했죠. 가속도는 델타 V, 델타 T니까 시간 동안의 V,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속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바꿔주면은 왼쪽과 같은 첫 번째 식이 운동을 표현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르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요 면적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동 거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면적을 전체가 이동 거리인데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눠주면은 요거의 밑에 면적은 가로는 t고 세로는 v0죠. 그래서 얘는 v0t. 그 다음에 얘는 가로는 t고 그 세로는 at니까 2분의 1 at의 t. 근데 a는 이렇게 되니까 요것이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전체 이동거리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운동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식으로부터 t를 t를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이것이 세 번째 운동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인데 델타 x 대신에 s를 쓴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등가격도 운동 방식을 세우면 여러 곳에다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지난주에 했던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차원상에서의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낙하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했던 자유낙하 실험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제로 물체를 떨어뜨려 가지고 비교를 했을까? 실제로는 아마 아닐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갈릴레이가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무거운 물체와 그 다음에 가벼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냐,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지냐라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요거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과학하는 방법과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이제 갈릴레이나 뉴턴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 시기까지 넘어올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일하는 현상을 그냥 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즉 뭐냐면 깃털이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고 무거운 게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거운 게 가벼운 것보다 빨리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나무하고 쇠하고 떨어뜨려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걸 보고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실험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실험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비로소 갈릴레이, 뉴턴 이렇게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이루어지는 이때 시대 17세기 정도가
돼서야지 이 실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과학하는 방법이 나오게 됐던 거였죠. 갈릴레이가 무거운 거와 가벼운 것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 실험이라고 하면 뭐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갈릴레이 사고 실험과 관련된 것들은 뭐 인터넷에 쳐서 보거나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거운 물체를 이제 두 가지로 쪼갠 거죠. 그래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연결을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요거랑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종이하고 책 낙하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 카메라를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크게 나긴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물체, 책이죠. 가벼운 물체, 종이에요. 얘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쵸. 책이 빨리 떨어지고 종이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죠. 자,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답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가벼운 물체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있는 공기를 없애면 되겠죠.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공기를 없애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실험실 또는 제 여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종이를 이 책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동시에 떨어지죠. 이 종이 밑에 공기를 책으로 막아서 저항을 없앤 겁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거의 없애면은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자연학화 실험 대표적인 거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달에서 실험했던 영상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커다란 챔버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했던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그 질량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다음 주에 요거를 하려고 잠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질량과 무게의 차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나중에 이제 교사가 되면은 당연히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무게는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 질량은 용수철저울로 재고 질량은 양팔저울로 재고 무게는 용수철저울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질량을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 관성질량과 그 다음에 중력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관성질량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에서 초점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관성질량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관성질량의 개념들이 나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배울 힘과 운동의 법칙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질량과 무게가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는 어떠냐? 우주 공간에서는 무게는 우주 공간이 아니라 이 중력 가속도가 없는 그 우주왕복선에 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중력 가속도 없어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때는 무게가 제로가 되는데, 무게가 제로일 경우에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들어도 무거운지 가벼운지 구분이 안 가니까 바로 이 질량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많이 넘어갔네. 제가 찾아놓은 게
정도쯤이니까 여기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Now has a water container, which is an empty container, and also we have a air gun, and from this cylinder, there's a air exit here. 또 들고 있는 빨대 달려 Bob can 있는 squeeze the air out 요거는 of 속에 this. 지금 아무것도 안 And we will 들어있는 demonstrate 핵이고요. how 얘는 this water 공기총이에요. container will move 여러분들 with the 그런 force 사람 of the air. 우주인데 공기가 있어? 공기 없으면 이 사람들 죽죠. 무중력과 진공을 여러분들 구분을 못합니다. Okay, as you saw with the empty or the filled with 힘을 the 주면은 얘가 air, 앞쪽으로 힘을 this 받아서 drink 가속도가 bag 생겨서 moved 앞으로 pretty 나가게 되는 quickly. 겁니다. And now 자, we 그런데 have another bag 똑같이 which 생겼는데 is filled with 여기에는 water. 뭐냐면 물이 It looks 들어있어요. like the same, but the inside it's filled with water. So the mass is 필드 different. 워터라고 돼 있죠. Now we will demonstrate the same thing with this water 어떻게 bag. 됐어요? And as you can 천천히 see, 움직였죠. with 지금 the 뭐냐면 가속도가 higher 있습니다. mass, 둘을 들면은 this 구분할 bag 수는 did not 없어요. move as 그렇지만 quickly as 질량은 the other 힘이 가해졌을 때 bag with the air. 얘가 힘에 대해서 We'll do that again.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Okay, so that was the demonstration, and you saw the difference between the air-filled bag and a water-filled bag. 예, 그 얘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리뷰하고 잠깐 설명하는 데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임용고사 문제를 풀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풀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왜 배워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풀 수 있습니다. 쉬운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짧게 1, 2분, 10분, 20분 만에 쉽게 그걸 쉬운 거라 보긴 그렇지만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능력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 잠깐 보면요. 이 왼쪽에는 이 사람이 농구공을 아래쪽으로 가만히 놨더니 그럼 어떻게 해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튕겨져 가지고 다시 올라오겠죠. 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 주었냐? 속도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0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속도가 마이너스는 내려가는 거예요. 속도가 플러스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 방향은 그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사실은 속도는 작아지지만 빠르기는 점점 빨라지죠. 그랬다가 바닥과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T2가 속도가 제로죠. 즉 뭐냐면 바닥에서 딱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튀어 올라서 위로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요게 뭐냐면 이제 튀어서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 T2에서 T2 사이는 아직 얘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찌그러진 게 펴지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 단계고 실제로 요 구간이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T4에서 속도가 다시 제로가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가다가 맨 위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바닥에서 멈춘 거고요. 여기는 최고점에서 멈춘 거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바닥에 이제 닿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튀어오르는 최고점에 도달한 시각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T4가 되겠죠. 그 다음에 T3, T5에서 농구공의 가속도는 언제냐? T3 T3에서 T5 여기서 가속도는 요거의 기울기죠. 이건 뭐예요? 떨어진 거니까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라고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G라고 써도 되고요. 부호까지 고려해주면
T3, T5의 농구공의 속도는 얼마냐? 요거는 뭐냐면은 VT가 뭐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건 뭐 보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G고 그 다음에 T4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VT는 마이너스 G T 빼기 T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왜 T 이거는 기울기가 있고 하나의 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꼴에서 요게 마이너스 g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t4일 때 y는 제로 요걸 집어넣으면 a, b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형태에서 뒤에 t가 t4일 때 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쓴 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한번 생각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3장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3장의 개요만 잠깐 얘기하고 영상 끊은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차원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원에서 했다 2차원을 확장하면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원과 2차원은 약간 복잡해지는 것 뿐이다. 즉 뭐냐면은 1차원 운동을 했죠. 2차원은 두 개로 쪼개면 1차원 두 개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즉 1차원 운동에서 우리가 위치 함수를 xt라고 했으면은 2차원에서는 xt, yt 이런 어떤 하나의 좌표를 이렇게 x와 y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xt와 yt는 독립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등속 운동이나 등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xt 따로 구하고 yt 따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운동을 2차원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사는 세상은 3차원인데 왜 2차원 해석이 가능하냐? 그렇지만 물론 이제 이상하게 휘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2차원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배트로 탕 치면은 얘가 어떻게 슉 날아가죠. 이 날아가는 것을 그림을 제가 2차원 상에서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돌면은 역시 2차원 상에서 그렸죠. 원운동, 이거를 원운동 중에서도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원운동. 이건 오른쪽에 있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죠? 포물선 운동. 그래서 원운동은 뭐 나중에 다시 다룰 거고 우리는 잠깐 맛보기만 할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 포물선 운동을 주로 다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상대 운동은 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번 3주차에서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